우리 매부리 TV 과거 나와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반떼로 시작해서 부가티까지 올라가는 그 마법에 여기 갈 거면 좀 더해서 여기 그쵸, 뭐 그쵸. 있었잖아요. 2억이면 일단 장이 14, 네,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15, 뭐 3억 뭐 이렇게 치고 4억 5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어디가 사정거리에 조금 놓이게 됩니까? 장의에서 14, 15 구역이 특히 눌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격대가 갑자기 훅 뜁니다. 훅 뛰나요? 네, 이문희경 뉴타운에서 이문 1구역 5구 타입 기준으로 투자 금액대가 그때 5억 전후 매물들도 거래를 했었었는데 네. 지금 5억 초반은 거의 없고 이제 5억 후반대로 이렇게 가집니다. 그러면 나는 역세권에 84 타입 가고 싶어. 그러면 또 68억 선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이 바로 어디가 되냐면 지금 노량진이 무조건 타이밍이라는 얘기 많이 해요. 노량진 예전부터 참 이게 추천을 많이 했어요, 그죠? 네. 저희가 다 매부리에서 한 번씩 갔던 곳들이에요. 네. 이 노량진 뉴타운을 강추하는 이유 중 하나가 노량진에 아직도 가격이 눌려 있어요. 물론 최근에 조금 급매물들 거래되면서 회복했는데 저희가 노량진 7구역 같은 경우는 6억대까지도 거래가 됐다가 지금 이제 7억대 매물까지 올라갔어요. 보통 7, 8억 이렇게 되는데 노량진 뉴타운보다 상급지가 바로 옆에 있는 흑성 뉴타운이 있잖아요. 투자 금액 기준으로 한 8억대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13억 선으로 회복을 했어요. 많이 뛰었네요. 네, 다 회복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전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막 이제 2, 3억씩 더 싼 금액이긴 한데 흑성 뉴타운이 먼저 뛰었고 그럼 이제 노량진이 뛸 타이밍 아니냐? 단순히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량진보다 좀 뒤쪽에 있는 우리 서대문구 부가인 뉴타운이 있잖아요. 이 부가인 뉴타운까지 해서 우리가 한남, 성수, 흑석, 노량진, 부가인 이렇게 뭐 재개발 탑5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부가인 뉴타운도 가격대가 많이 올랐어요. 6억대까지 거래를 하다가 지금 한 9억대 부가인 2구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노량진이 싼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제 나오는 거죠. K7 깡통이냐 뭐 K5 그쵸 그쵸. 네. 물론 역시도 옵션이 좀 빠지긴 합니다. 예. 노량진에서도 13구역이 대장인데 13구역 가려고 하면 9억이 넘어가고요. 7구역이 가장 싸다는 얘기했지만 그 사이에 있는 구역들도 노량진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속도가 빨리빨리 진행됐어요. 당장 노량진 7구역도 저번 주에 이제 관리처분 창립총회를 했다 보니까 이제 다 하반기면 인가가 떨어질 거고 지금 노량진 뉴타운 대부분 구역들이 이제 하다못해 13구역도 사업식 인가가 다 났고요. 그래서 이제 3구역은 시공사 선정 포스코가 됐고 이제 1구역도 시공사 선정 이제 할 거고 나머지 구역들은 시공사 선정은 당연히 다 된 상태에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났든가 이제 나든가 아니면 인가가 난 이후에도 2주 철거가 이제 마무리 단계든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데 그 사이에 있는 구역들은 이제 한 8억에서 9억 선 이런 식으로 투자 금액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남 3구역도 이 소송이 얽혀서 좀 딜레이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재개발 재건축하면 확실히 이제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정말 체감이 많이 되는데 원래 한남 3구역이 이제 작년에 관리처분 총회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2023년도 3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왜냐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용산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지휘형도 금지 규정이 아직도 존재해요. 투기거래지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재건축은 조합원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가 금지됩니다. 일명 전매금지 요건이라 말하는데 그걸 어기고서 우리가 일명 거래할 수 있는 특수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한 상태인데 여기서도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만 팔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현금 청산당해요. 그렇게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전매금지 걸리기 전에 팔자라는 급매물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한남 뉴타운 지금이 3구역 기회입니다 라고 하다가 소송이 걸렸습니다. 이제 한남 3구역 상가 조합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드렸어요. 뭐 이제 3구역이랑 이제 조합이랑 이제 상가 소송을 건 사람들이랑 입장차가 존재하긴 하는데 난 조합은 너무 터무니없게 걸었다. 조합원 상가 소송 건 사람들은 우리 이제 분양가에 차등이 있다. 이러면서 걸었어요. 이제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근데 일단은 법원에서 이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는 거를 일단 멈춰달라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인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처분 인가 코앞에 두고서 멈췄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지 이제 다시 진행을 하는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음. 갑자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막 탄원서도 막 쓰면서 이거 너무 그냥 너무하다. 예. 이게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시시비위는 법원에서 다투면 되는 거지. 왜 일단은 지금 이제 2주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멈춘 게 정당하냐라는 얘기들도 했지만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돌고 돌아서 소송이 걸리고 뭐하고 하는 거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더 딜레이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뼈아픈 상황이긴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의 위기는 나의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한남뉴타운에서 3구역만 싸요. 3구역만 싸요. 네.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3구역 꼬라지를 보니까 우리가 더 빨리 입주하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장님 그렇게 보고 계세요? 네, 3구역 소송까지 걸린 시점에서 3구역은 또 세대수가 5,800세예요. 세대수도 크니까 이주 철거 시간이라든지 공사 기간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야 될 텐데 네. 2구역은 상대적으로 세대수도 좀 적잖아요. 그리고 2구역 사업성이 나빴었던 원흉들이 있었던 이제 이태원역에 있었던 상가들을 많이 재척시켰어요. 교회 신축도 막 자꾸 교육청에서 딴지 거는 거 그냥 우리 이거 안 한다. 그래서 빼면서 오히려 사업성도 많이들 회복했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구역이 더 빨리 가겠다라는 얘기들을 요즘은 그냥 공공연하게들 합니다. 그렇군요. 이 구역도 또 조건들이 되게 좋아요. 이제 대우 서밋에서 이제 수주를 했잖아요. 뭐 당연히 요즘 빵빵백 이제 중도금 대출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주비도 파격적으로 준다라고 하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워낙 이제 좋은 조건들 많이 걸어놨다 보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급하게 안 팔아야지 라는 생각하고 5구역은 5구역대로 원래 한남뉴타운 또 대장이었잖아요. 한강변에 이제 뷰가 워낙 훌륭한 것도 있고 바로 옆에 이제 용산민족공원도 있고 또 바로 옆이 또 동부이청동이잖아요. 맞은편은 반포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5구역 5구역대로 원래 우리는 콧대가 높았었고 4구역은 4구역대로 우리 사업성이 좋아. 네. 우리도 전세대가 약간 좀 길쭉하다 보니까 한강뷰가 다 되진 않겠지만 또 한강에 접해 있다 보니까 뷰도 우리도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들 하니까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2구역, 4구역, 5구역은 33평 가는 매물 살려고 하면 현금만 20억 넘게 필요합니다. 아이고. 물론 이것도 조금 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요즘 분위기에서 이 정도 빠진 게 조정된 거야 라는 생각들은 하겠죠. 근데 한남 3구역은 33평 가는 매물이 대출을 조금 받고 그렇게 하면 한 15억 선으로 갈 수 있는 매물들이 존재합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남 이렇게 보고 33평형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25평형은 이라고 하면 매매 금액이 한 13, 14억짜리들이 있어요. 아까 또 말했던 것처럼 전세 좀 끼고 네. 대출을 좀 받는다 라고 하게 되면 투자 금액이 한 9억에서 10억 선으로도 25평 가는 매물들이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까 막 노량진은 지금 아직 좀 싸다고 네. 해서 그랬는데 또 나온다. 흑성 뉴타운을 내가 12, 13억으로 가려고 하면 그러면 대출을 안 받아도 아니면 조금만 받아도 지금 한남 뉴타운 25평형을 갈 수 있어? 물론 이제 입주는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재개발 최상급 티어로 가진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도 많이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노량진을 살려다가 이제 한남삼으로 돌리시는 이런 분들 좀 나오겠습니다. 근데 노량진 한남섬으로 가기에는 격차가 좀 많이 많이 나다 나나요? 보니까 이제 흑석을 보던 사람들이 이제 한남으로 가는 경우들은 있고요. 근데 그래도 흑석은 흑석대로 또 사람들이 많이들 또 찾습니다. 왜냐면 흑석 9구역, 흑석 11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다 났고 이주 철거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속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속도가 중요하다. 나는 그래도 이제 몇 년 안에 입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흑석을 가지만 또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서 접근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남 3구역이 지금 기회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타 뉴타운 상황도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뭐 상계도 있고요. 뭐 곳곳에 많이 있는데 어떤 거?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많이 눌려 있어요. 전에는 한 5억대 투자 금액으로 들어가다가 2억대까지 빠졌다가 요즘은 진짜 초금매 조금 거래되면서 많이는 안 올라갔고 2억 중반 투자 금액 선으로 필요한데 그래도 상계 뉴타운이 그러면 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장이 그러니까요. 14구역 비슷하네요. 네, 겹치네요. 또 2억
되면 그러면 성북구를 가야지 왜 상계를 가느냐, 왜 노원구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속도가 다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이 14, 15구역 같은 경우는 8년에서 10년 봐야 되는데 상계 2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면 관리처분 총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도 차이가 일단 존재한다 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광명 뉴타운 때문에 지금 수도권 재개발들이 다 망했어요. 광명이 너무 싸서. 너무 싸서. 광명 1구역이 최근에 분양을 이제 10억 넘게 했잖아요. 광명 뉴타운에서도 사실 제일 마이너한 게 광명 1구역과 10구역인데 10구역은 호반에서 진작에 이제 원판 냈고 그러고서 1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생각보다 비싸게, 불과 작년 말에 철산 8구 단지가 분양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4위에서. 근데 그 철산 자리보다도 분양가가 비싸게 나왔어요. 그랬는데도 경쟁률이 높게 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광명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청약 시장이 먼저 뛴다는 얘기 있잖아요. 입주권은 아직도 싼 게 있어요. 광명 1구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3억대 투자 금액, 물론 이거는 84 타입이 아니라 59 타입 신청한 매물이지만 3억대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존재합니다. 광명 9구역도 그렇고. 근데 조금 더 역세권으로 가거나 이제 84 타입으로 갈래? 라고 하면 이제 뭐 4억, 5억, 6억 이렇게 가긴 하지만, 이제 그러면 그 돈이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프는 하지만 네. 광명에서 3억대에서 이제 잡고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광명 뉴타운은 이제 12구역까지 모두 다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졌어요. 속도가 정말 빠르고 지금 공사 중인 데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광명만한 입지, 광명은 사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지역이 아니에요. 광명은 사실 준서울의 입지예요. 누가 봐도. 왜냐면 아까 상계랑 광명 많이들 비교할 때 뭔가 상계 뉴타운은 이런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약간 경기도 같은 서울이고 광명은 서울 같은 경기도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 당고개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진저선 연장 내면서 이제 종점이 아니지만 약간 종점 오명이 좀 있었었고, 그렇죠. 지도로 보면 너무 먼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광명 뉴타운은 7호선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남까지도 한 번에 갑니다. 광명시 자체는 바로 양쪽이 서울이에요. 구로구랑 금천구가 껴있다 보니까 원래 해당 지역이 딱 서울을 파먹는 느낌으로 맞아요, 광명시가 있거든요. 7호선도 이렇게 서울을 갔다 광명 갔다 다시 서울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해당 지역도 서울에 편입시키려고 했었던 역사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역 번호도 02를 씁니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는 서울 생활권입니다. 무늬만 경기도일 뿐이지. 좋은 입지에, 그리고 세대수도 다 합치면 3만 세대의 미니 신도시 사이즈 나오고 속도도 다 빠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대다 보니까 다른 경기권들은 지금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능곡 뉴턴 고양시에 있습니다. 여기도 입지가 좋아요. 이제 서울 가깝고. 근데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여기는 광명보단 싸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겠죠. 근데 그러면 능곡은 그러면 2억으로 투자 가능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더 너머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인천에 있는 재개발, 광명이 3억이면 인천은 뭐 1억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인천 되게 안 좋다던데? 라는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이면 광명 나지, 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광명이 모든 이슈를 흡수하고 있는데, 그러면 광명에 일단 뛰어 올라야지 다른 경기권들도 올라갈 거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3억대 이상으로 봤었을 때 광명이 입지랑 속도랑 종합적으로 올렸을 때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비싼 뉴타운이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눌려 있어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투자할 타이밍인 곳, 이런 데도 한번 짚어볼까요? 재건축은 지금 다 좋아요. 요즘 재건축 규제들이 다 풀려나가면서 안전에 다 통과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재건축은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한 반포 이런 데는 그냥 뭐 40억씩 현금 들고 가야 되고, 압구정도 그렇고, 개포 이런 데도 현금에 20억은 싸들고 가야 움직여지고, 뭐 여의도나 목동 그런 데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식으로 가지는데, 의외로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진짜 타이밍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주목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라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번에 연장이 됐잖아요. 4월달에 연장이 됐는데,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이 오세훈 서울시장님 입장에서는 대단히 정치적인
결단이에요. 이번에 연장된 곳들이 몇 면을 봤을 때 압구정, 그리고 성수, 여의도, 목동 이렇게 네 군데가 연장이 네. 됐거든요. 압구정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지금 비규제 지역입니다. 연장을 하자니 명분이 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 규제 지역으로 계속 연장이 돼 있었으면 그래도 할 말이라도 있는데 원희룡 장관님이 다 풀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세훈 시장이 그걸 역행해서 지정해 버리자니 지금 가격도 많이 조정된 상태에서 막 불만들이 많을 게 뻔히 보입니다. 실제로 막 특히 목동 주민들이 오세훈 내가 뽑아줬더니 등에 칼을 꽂아 막 이러면서 막 격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솔직히 다들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네. 차기 혹은 차차기 대선 주자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역 주민들이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꼴 좋다 괜히 또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해서 그 표를 버리냐라고 하기엔 거기가 대부분 보수표잖아요. 그러니까 또 버리기에는 당내 경선에서부터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마냥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병주고 약주기 전략이 분명 나올 거라고 저는 봤었고 아니나 다를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결정을 하자마자 그 바로 다음 주에 압구정 신통기획이 발표됐잖아요. 50층 갈 수 있다. 여기서도 사실 층수는 가이드였던 거지 더 초고층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 우리 막 70층대로 갔다가 3개동인가 4개동인가 짓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면서 뭐 올리핑대로 덕계공원 이제 서울숲과 연결하는 네. 보행교도 건립을 하니 많이 막 이런 얘기들 발표를 했었고 용적률 인센티브 기부 체납 비율도 10%로 낮춰주면서 뭐 이렇게 가고 또 그러고서 얼마 안 있어서 여의도도 하나 발표가 됐어요. 바로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안이 발표가 됐는데 최고 층수 75층 그리고 용적률 최대로 상한 용적률이 800%가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의도도 야 이제 우리는 가는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뭐 여의도 시범은 이미 신통기획하면서 뭐 초고층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또 여의도는 여의도대로 이제 제2세종문화회관 네. 건립 얘기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여의도도 막 뭔가 당근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남은 데들이 이제 목동이랑 성수동이잖아요. 이제 목동은 사실 뭐가 나올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은 이미 나왔었고 목동도 준비는 하고 있을 텐데 성수동은 사실 진짜 명확합니다. 정비계획 용역 들어간 게 있는데 비공식 소식 통해서 접해본 소식으로는 이미 용역안은 나왔어요. 어디라고 엔지니어링 업체를 밝히긴 뭐하지만 용역 결과가 이미 나왔대요. 근데 나온 안을 서울시가 들고 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발표를 해야겠다. 당근과 채찍을 쓸 거면 먼저 때리고서 당근해줘야지. 그러니까 먼저 일단 뺨을 한쪽 때렸고 약간 사탕 물릴 거를 이제 발표할 때가 됐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올 거냐. 기사를 찾아보면 21년도인가 그때 이제 기사가 있어요. 이제 용역 들어간 거가 원래 2022년도 12월 달에 용역 결과 나오는 걸로 해서 들어갔던 게 가장 첫 번째 이제 50층 안이 하나 있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강변북로 지하화 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50층 당연히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그때 용역 될 때만 하더라도 막 50층에 막 뭐 2030 서울 플랜이 최고 35층을 갖다가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성수전략정비구역 그 전에 정비계획 수립되면서 사실 50층 갈 수 있었던 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 막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50층 가는 거에 대한 거가 하나. 근데 이거는 이미 지금 입장에는 2040 도시기본계획 나오고 그리고 이제 2023년도 3월달에 한강 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0층 가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주민들이 화가 풀리지 않을 거거든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뭐가 나올 거냐면 강변북로 지하화가 이제 진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하화도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게 원래 초안대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안은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1지구부터 4지구까지가 있는데 1지구 절반부터 2지구까지만 덮어버리는 게 원래 아니에요. 네네. 4지구나 3지구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기부 체납해서 돈 내는 건 똑같은데 쟤네만 덮어버리면 우리는 이라는 얘기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공공연하게 이제 지하화는 거의 확정이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고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그 초기 안대로의 지하화보다
한강 르네상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초 발표했을 때는 트리마제 앞에까지 다 지하화였어요. 성수 전략증을 1, 2, 3, 4를 다 지하화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서울숲이랑도 연결되게끔 이게 원래 초안이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했었을 때 그게 진짜 되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합니다. 이거를 또 뒷받침해 주는 것 중 하나가 2022년도 10월 달인가? 그때 서울시에서 강변북로 지하화 안을 발표를 했었어요. 이제 영동대교부터 해가지고 가양대교까지로 기억하는데 이제 마포구부터 이제 성동구까지를 지하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하화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보니까 이제 역전되는 거죠. 예전에는 뭔가 느낌이 지하화가 되겠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4개 전략정비구역에서 기부 체납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앞마당 만드는데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냐? 라는 비판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역전된 거죠. 서울시가 우리 돈으로도 원래 100% 지하화를 하려는 계획을 발표해놨어요. 물론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그런 와중에 조합에서 지원도를 해주겠네? 이 역전돼 버리면 오히려 서울시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용역 결과를 뚜껑을 까보면 성수 전략정비구역 1지구부터 4지구까지 다 뚜껑 넘는 게 아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강뷰의 고질적인 단점 중 하나가 올림픽대로 그리고 강변북로의 소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소음 문제 해결해 버리고 그리고 아예 앞마당 공원이 생겨버리고 그렇죠. 한강까지 바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걸어서 어마어마한 미래 가치가 수여되는 거고 이미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사업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조합원들은 30평대면 한강뷰가 어지간해서 다 된다라고들 해요. 근데 이게 초고층까지 확정이 돼버리면 이거는 더 대단한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수 전략정비구 무조건 타이밍이란 얘기들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가격도 싸요. 한남뉴타운은 기본적으로 다 20억 넘게 필요하다는 얘기 했는데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14, 15억 선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도 더 중요한 거는 14, 15억이면 아까 한남 3구역도 그 정도 금액이면 대출 안 받고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금액선에서 한남 3구역은 25평을 가는 거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33평형을 가는 매물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대출이 나와요. 물건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4억에서 5억 정도 대출이 나오면 그러면 현금 한 10억 정도 있으면 이제 30평대 가는 또 역시 한남 성수가 재개발 탑2잖아요. 이런 데를 갈 수가 있다. 물론 단점은 지금까지 이거 얘기를 왜 했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애들 학교도 문제도 있고 이런 분들은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런 방법들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실사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가격대들이 눌려 있어서 원래 한남 성수 가격대가 비슷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성수가 확 눌려 있는. 물론 여기서도 성수 1지구는 가격이 별로 안 빠졌는데 2, 3, 4지구 가격대가 되게 큰 매물, 저렴한 매물들이 있으니까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재개발 살 때 나오는 대출은 뭐 DSR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까? 당연히 적용은 됩니다. 근데 재개발 지역 대출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와요. 15억짜리를 산다 하더라도 뭐 잘해야 아마 4, 5억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뭐 소득이 진짜 없으면 모르겠지만 뭐 그게 DSR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들은 보통 이런 거 똑같이 15억짜리를 살려 해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LTV가 70%까지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70%까지는 돼도 이걸 풀로 못 받죠. DSR에 깎여가지고. 근데 재개발은 애초에 이제 권리가가 즉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매매 금액이 그렇게 비싼 거는 이제 프리미엄, 미래 가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거지만 현재 그 빌라 가치가 좀 낮고 그것도 여기서 한남 성수만 감정평가 금액이 꽤 잘 나옵니다. 공시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한남 성수만 이제 대출이 좀 나오는 거지 다른 재개발 지역은 일단 대출은 거의 안 나온다. 뭐 그 감정가에 뭐 전세 뭐 1, 2억 껴 있으면 대출은 뭐 생각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김재훈 선생님 모시고 정말 실전 재개발 투자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너무 저 댓글 좀 나쁜 거 달지 말아주시고 좋은 정보 이렇게 다 공유하셔서 투자에 많은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자리에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